자, 4조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과 수학적 해석. 일단 효소는 촉매지. 정확히 말하면은 정촉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식이 뭐냐면은, 자, 아레니우스 식이라는 것이 있어. K는 K0 익스포넨셜. 자, 요렇게 이제 식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이, 자, 요 K가 이제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물의 농도. 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속도를 이제 표현 좀 하거든. 그런데 자, 요때 이제 K라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농도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온도와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에너지의 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 속도 상수 K야. 이걸 K를 이제 아레니우스가 찾았다고 해서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 K0는 그냥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 요걸 또는 A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레니우스 상수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 K는 자, 일단 무시를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요 익스포넨셜은 여러분 다 알죠? 이렇게 이 함수.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하지. 자, EA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 자, 요 R은 자, 우리가 기체 상수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상수값입니다. 자, T는 온도예요, 온도. 그러면 이제, 이거지. 정촉매 효소를 쓰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요 K 값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니까 K 값이 어떻게 될까? 즉, 요 익스포넨셜 EA per RT 일정 온도에서 얘가 감소하잖아. 그러면은 요 전체가 어떻게 돼? 요 전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수항이거든요. 지수항. 자, 마이너스 지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전체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요 K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빨라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요 수학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효소는 우리가 이제 반응물을 뭐라 하면 기질이라고 그래, 기질. 그래서 이제 S로 표현하고, 그래서 요 반응물이, 자, 효소하고, 즉, 이제 우리가 엔자임, 그래서 E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ES 복합체가 만들어져. 그리고 요 ES 복합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EP 복합체가 돼. 자, 요 P는 생성물이야. 그리고 나서, 자, 요 엔자임 효소하고 P가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효소인 엔자임은 다시 어떻게 돼? 반응물 기질하고 또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에서,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를 표현을 할 거예요. 즉, 미카엘리 멘첸식이라는 것이 있어. 효소를 넣었을 때 반응 속도 V는, 자, Km. 자, 요거는 이제 상수가 돼요, 상수. 맞지? 그리고, 자, 요 S, 얘는 기질의 농도가 되고, 그리고, 자, Vmax, 최대 속도. 자,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V는 반응 속도고, 자, Vmax, 얘가 바로 최대 반응 속도가 돼. 맞지? 그 다음에 KM은
요거는 이제 상수.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상수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그냥 물론 화원, 생원,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고3 때 이제 그 반응 속도 파트를 배우게 되면은 여기 이제 평형상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야. 이거 이제 상수 개념이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요 S가 바로 기질, 반응물의 농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식을 좀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낮을 때는, 자, 이 반응 속도 V는 요 기질의 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자, 기질의 농도에 의해서 증가해요. 자, 그런데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자, 높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V가 Km S Vmax,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얘가 낮다면 Km 플러스 얘를 Km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Km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Km이 10이야. 근데 S가 0.01이야. 그러면 V는 10 플러스 0.01에다가 자, Vmax 곱하기 0.01이거든. 근데 이 값이나 10분의 Vmax 곱하기 0.01이나 그 값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기질의 농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요 분모의 항이 있는 요 기질의 농도가 전체 값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반응 속도 V는, 자, 어떻게 돼? 여기 기질의 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자, 기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라면은, 그러면 V는 자, Km 플러스 기질의 농도 Vmax, 자, 기질의 농도, 자, 요 미카엘 멘첸식을 쓰게 되면, 이때는 Km하고 요 값이 이때 얘를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히려 여기서는 Km이, 자, 오히려 요 Km이 무시가 됩니다. 있죠? 뭐예요? 자, 오히려 여기서는 Km이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Km을 10으로 놨잖아요. 근데 요 기질의 농도를 여기서 1000으로 해봐. 그러면 자, 10 플러스 1000분의 Vmax 곱하기 1000 하게 되면은 이 값이나 1000분의 Vmax 곱하기 1000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무시가 되는 거, 오히려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요렇게 우리가 표시하면은 요렇게 지워지니까 결국 V는 뭐가 된다? 최대 반응 속도가 된다. 그치?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일 때는 자, 효소를 막 집어넣어줘도 그 반응 속도는 최대의 반응 속도가 되고, 그냥 효소의 양과 상관없이, 자, 만약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 효소를 넣어주게 되면 바로 자, 이 반응 속도는 그 기질의
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요 관계를 잘 보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효소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거. 즉 미카일리 멘체식이라든가 아레니우스식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첫 번째 생명과학 분야 얘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치? 많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모든 걸 이제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 다양한 물질 대사의 이화작용, 동화작용의 그 과정, 경로라고 하죠. 경로. 그래서 뭐 패스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로 해석에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뭐 미생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용해서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유전체라든가, 그치? 그래서 유전자 또는 유전체라는 거 DNA 자체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체에 있는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이제 먹게 되면은 복용하게 되면은 그 약물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약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될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자,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 효소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 물질의 생분해 반응이야. 자, 바이오 디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러한 미생물들이 오염 물질을 이제 생분해하는데, 이때 생분해하는 미생물 덩어리가 있죠. 실제 우리가 이걸 활성 슬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네들도 어떤 오염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쉽게 말해서 먹이로 인식해서 먹어서 치우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그 미생물에서 물질 대사 과정이라니까는 효소가 관여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서 이제 효소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생물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덩어리져 있는 군집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분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우리가 이제 효소들을 직접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분해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지. 바로 그래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염물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폐기물이라든가 이제 요런 것들 이용해서 얘네들을 에너지화 할 수가 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매스.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오매스는 우리가 이제 콩이라든가 두유 만들고 나서 콩 찌꺼기 같은 거에 미생물을 집어넣어주면은 거기서 미생물들이 물질 대사하면서 바이오 디젤이라는 연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연료를 만든다는 거지. 자,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자, 이러한 것들인데 여기에서 다 효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미생물보다는 그 관여하는 효소들을 이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기물, 오염물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겠지. 자, 생명공학 기술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커다란 반응이 일어나는 장치가 있어.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화학 반응에서 이제 그 리액터라고 그래. 그러면은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바이오 리액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리액터.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리액터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자,
얼만큼의 효소, 요 시간대는 얼만큼의 효소, 조건, 온도나 뭐 pH라든가 이런 조건일 때 효소를 어떻게 넣어주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원 물질을 어떤 식으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질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넣어주는 효소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리고, 자, 요런 걸, 자, 효소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 자, 바이오 센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당량을 측정하는 거 이제 뭐 무식하게 다 피를 내서 피를 짜가지고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요 바이오 센서, 그래서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쉽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하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 의학 분야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효소를 이용한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의약품이죠, 의약품. 효소를 이용한 의약품.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효소에 의한 의약품이 바로 소화제예요, 소화제. 우리가 체했을 때 먹는 소화제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소화효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자, 의약품인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고전적인 것이 아니라 첨단 의약품이지. 그치? 그래서 뭐 희귀질환 치료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의약품을 만들 때, 그쵸, 바이오제, 어떤 효소가 들어간 의약품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제 기질 같은 것들, 농도, 그러니까 미카엘 멘첸식을 이용해서 자, 어떤 그 약물의 효능성이라든가 안정성, 자, 용량,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진단 키트.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혈액으로 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항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 항체가 이제 작용할 때 우리 몸의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 면역 작용을 도와주는 특정 효소들이 생성이 돼요. 그 특정 효소들이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거든. 그러니까 혈액 검사했을 때 어떤 특정 효소가 있다면 그 항원이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암이 나오면 그 암에 대한 특정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측정해서 혈액 검사에서 효소를 측정해서 어떤 암이 있다. 그리고 그 효소의 양을, 농도라든가 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진단 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효소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이용해서 자, 보고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